반갑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EU발 관세 움직임 좀 부담스럽게 작용됐죠. 또 애플도 압박하고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자, 전체적으로 좀 지수가 눌린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우지수 마이너스 0.6%, 나스닥은 마이너스 1%, S&P 500은 마이너스 0.67% 하락을 했죠. 자, 주말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26일 날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 휴장입니다. 즉 오늘 시장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 기조, 즉 지난 주말에 하락한 그 내용이 내일까지, 즉 화요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미국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휴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 의장이 쉰다고 해서 재료가 중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한 내용들. 이번 주에는 또 PCE 지표 발표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금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 또 양자칸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살펴보시면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보긴 해야 되는데,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지금 미국이 더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한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왜 빠졌는지 정도를 먼저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요. 다시 발톱을 든 트럼프 관세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감세 쇼크 뭐 이런 얘기. 자,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부담감이 좀 컸는데 이걸 먼저 좀 볼까요? 네, 미국 감세 쇼크에 K 그린 에너지주 휘청 감세 트럼프가 이제 감세안을 제시를 했고 그게 하원을 통과를 했잖아요.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감세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대신에 뭔가 내놔라 그랬더니 IRA를 이제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종목 진단 어제 해드렸죠. 자, IRA 감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된 내용이라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내용이죠. 즉 감세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다. 야, 이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죠? 2차전지, 태양광, 풍력, 뭐 등등등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지난, 어제였죠? 어제 종목 진단으로 좀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하나솔루션이 가장 많이 하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CI 이런 것들이 이제 직격탄이 나서고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보시면은요, 뉴욕 증시 또 트럼프 관세 주의보, 그 다음에 이번 주는 PCE를 주목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물가 지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되어 있죠. 네,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 EU 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월부터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EU가 어떤 식으로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이 관세에 대한 협상 내용이 좀 달라질 것이다. 자, 여기다가 애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도 25%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 쪽에도 일단 관세를 부과하지만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자, 삼성전자가 쉽지가 않아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관세를 얻어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관세 부과는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이 스마트폰에 관세 부과되니까 삼성전자만 얻어맞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또 눌리게 된다면 지수 포인트는 약세로 또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거기다가 PCE 지표, 지금 PCE 지표는 특별하게 변동은 없습니다. 예상치는 변동이 없는데 이번 달에는 0.1% 정도 상승했을 것이다. 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PC 지표가 다시 올라간다는 느낌을 살짝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가가 올라간다면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겠죠. 자, 연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회의록 공개가 나옵니다. 이게 연준이 지금 5월 6일, 7일 날, FOMC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회의록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28일 수요일 날 나오는데 회의록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느냐. 자, 경제는 좋은데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뭐 낮출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통화 정책이 과연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가 아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총생산 GDP 미국의 GDP 잠정치가 이제 발표가 좀 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카렌더 한번 볼까요? GDP 잠정치를 보면은 뭐 특별한 게 없죠. 특별하게 변할 건 없습니다. 변화는 없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2만 7천 건에서 22만 9천 건으로 살짝 늘어난다. 고용이 살짝, 근데 저 정도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판매 건수가 좀 줄어드는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 발표도 있는데 내구재 주문은 크게 나빠지네요. 내구재 주문이 나빠지게 되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소식을 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이거 근데 이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경제의 어떤 사이클 측면에서는 내구재 주문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구재 주문이 나빠졌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 자, 이쯤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물가도 조금 올랐죠. 그 다음에 실업 지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도 안 좋고 GDP도 멈춰버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 조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 발표에는 엔비디아 28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지나면 이제 목요일, 우리는 목요일쯤 돼야 되겠죠? 네. 목요일 날 이제 엔비디아의 애프터마켓 이런 정도를 보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레포커드, 세일즈포스 등등, 네. 코스트코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실적을 발표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형태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전 관련한 종목군. 네, 트럼프가 일단 쏘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전 관련주, 잠자는 거인 원전주가 깨어난다. 자, 트럼프발 원전. 네, 이쪽 부분에서 이제 특히 SM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원전은 2050년에 4배 확대를 목표로 가고 있다. AI 시대의 전력난 해소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거죠. 국내 원전 기업 수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자, 지금 이 SMR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더 크게 받는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원전 사업이 확대가 되면 일단 기자재 이쪽을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대장이에요. 이게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기술, 에너토크, 수산 인더스트리, 에너토크는 거의 상한가군요. 네, 그 다음에 BHI 요것도 엄청 올랐죠. 네, 한신기계, 현대건설도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건설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건설주도 같이 엮여가지고 원전, 건설, 그 다음에 전력주까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 좀 됐습니다. 자,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신규 원자료 승인 관련 규제 완화와 핵 연료 공급망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이 뒤처졌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 미국이 지금 자꾸 다른 나라와 자기네 나라를 비교하고 있죠. 이건 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중국보다 해군력이 뒤쳐졌다 해가지고 조선을, 근데 우리나라가 또 수혜를 받았어요. 자,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서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 그래갖고 원전을, 그래도 우리나라 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수혜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품목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자, 그런 내용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의존도가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2017년 이후 전 세계에 설치된 원자로의 약
87%가 러시아와 중국 설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다. 자, 2020년까지는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전은 탈탄소,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원전 르네상스 둘 다 친환경이긴 합니다. 근데 풍력 태양광은 IRA 감축으로 통해 가지고 때리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 거고, 자, 쟤네들 말고 원전으로 집중합시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 전력 수요 폭증에 대한 부분들은 원전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이 좀 되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래서 향후 5년간 새로 지어질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53기를, 우와, 53개요? 이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할 정도로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엑스에너지요. 엑스에너지와의 계약을 통해서 2027년까지 소형 원자로 모듈 SMR 전력 공급을 받기로 했다. 누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뉴스케일이라든지 엑스에너지 이런 기업들하고 우리나라가 긴밀한 관계를 좀 맺고 있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라고 중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제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진단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추가 상승에 나오는 여부도 잘 보시고, 아직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원전 관련한 좋은 소식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셀 아메리카 아니라지만 미국 증시의 부진은 더 진행될 것이다. 국채에 따른 내용인가요? 네, 지금은 뭐 미국 증시가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 얘기를 많이 하네요. 미국 국채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내놨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잡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는 뭐 대체적으로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서학개미들이 이번 달에 미국 주식 1조 4,584억 원 털었다. 자, 미국이 조금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미국이 약간 불안하다. 국채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의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300원까지요. 네, 그래서 서학개미들의 환차손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1,400원을 주고 들어갔는데 1,300원을 받아온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400원에 1달러를 바꿔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 1달러짜리 주식이 얼마 떨어졌어요? 뭐 80센트로 떨어진 거야. 자, 이렇게 뭐 한 20% 손실을 봤는데 이걸 다시 팔아가지고 네, 한국으로 올라오고 보니까 원래 내가 1,400원 주고 바꿨는데 올 때 보니까 1,300원밖에 안 된대. 자, 이렇게 되니까 손실에다가 환차손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학개미들이 매도로 전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좀 돌아올라나요? 미국 증시에서 이제 좀 이제 안 되겠어 빠져나오자라고 해가지고 가면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한데, 그죠? 네,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불붙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건설주에 주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종합과세 대상서 이 부분이 지금 공약으로 다 나온 거잖아요. 민주당, 국민의힘, 뭐 기타, 네, 이런 쪽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있죠. 배당 성향이 높으면서 배당을 또 많이 주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나 이제 금융주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고배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금융주 섹터는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배당 매력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고자 금융주를 산다? 이건 조금 애매하겠죠? 자, 물론 이제 금융주들이 앞으로 배당을 더 많이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1월 공시를 통해서 2028년까지 배당 성향을 50%로 확대하겠다. 즉 배당을 더 올려주겠다는 얘기인데, 자, 주가가 같이 올라가 버리거나 아니면 더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배당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높은 상태에 걸려 있으면 주주 환원을 아무리 많이 해준다고 해도 사실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은 또 올라가는 모습이긴 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중에서 금융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5% 6%대는 많아요. 네, 많고 배당 성향 높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주사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LS, GS 뭐 이런 기업들 관심권에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실적이 호전되면서 배당금을 땡겨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콜마, 불닭볶음면에 이제 K뷰티 수입 기업인 한국콜마, 이 콜마 같은 경우 요즘에는 그 경영권 분쟁 뭐 이런 얘기로 나왔는데 저는 올라갈 때 좀 팔아먹었죠. 네. 자, 그다음에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 이런 식으로 배당 총액이 많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주들도 요즘에 건설주들은 배당을 그래도 잘 주는 편이에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 자, 어느 쪽이에요? 건설주가 지금 배당 쪽하고 원전 쪽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아주 신나는 랠리를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물론 이제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금융주 섹터 또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동차는 지금 보면 관세에 대한 부담감 계속 있어가지고 환율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주가 조금 애매한 모습이니까 그런 내용들 나올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것만 되면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에는 배당을 좀 받아도 세금 좀 덜 낼 수 있는 건가요? 안 내든 거죠? 덜 내는 건가요? 안 내는 건가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무너졌던 양자컴 다시 부팅하고 있다.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미국 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움직이진 않고 있는데 미국에서 먼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관련한 종목군들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봐야 되겠다, 그죠? 네. 서학개미 보관금액 5위인 아이온큐는 젠스당 쇼크를 떨쳐내고, 젠스당이 그때 그랬잖아요. 양자컴퓨터는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네요.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54에서 무려 163%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리게티 컴퓨팅이 54%, D-웨이브 퀀텀이 163%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자,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부분들은요, 빠른 시간 내에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젠슨왕이 뭐라고 했느냐, 양자 컴퓨터 나오려면 15에서 20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순식간에 폭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상황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 양자 컴퓨터 기업 중 순손실을 벗어난 곳이 없다며 국가 양자 이니티브제 뭐야 이거, 하여튼 이거 진전으로 양자컴 주 재무 문제 해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평가했던 게 좋은 얘기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즉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재무 적자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많이 올랐다는 얘기. 그래서 양자 컴퓨터 올라갈 때 익절에 나선 서학개미들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입니다. 글쎄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자신있게 얘기해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그 젠슨왕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 바로 반박 내세웠잖아요. 5년이면 충분하다. 네, 무엇이 진실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미국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부분들이 우리나라 쪽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관심이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관련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양자 컴퓨터주 움직일 때도 미국 쪽 움직임에 따라서 먼저 움직였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뭐 그런 정도인 것 같네요. 오늘 뭐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들은 네, 뭐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세. 네, 관세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한 부분들 계속 강세 이어갈 것 같다라는 거, 양자 컴퓨터 관련주 강세 전환됐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국장이 지금 상황이 안 좋죠.
뭐 관세 얘기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환율은 떨어지고 있고 수출주들은 좀 안 좋아요. 야, 수출주들은 대형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형주의 약세가 계속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원전이 팡 치고 나간다. 장기적 어떤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자, 그렇다면 원전주 쪽으로 계속 몰리겠죠. 자, 그러면 들어오는 자금들도 지금은 이제 특정 테마나 어떤 재료가 있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지네들끼리는 잘 갈 수 있는데 시장을 끌어올리긴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시장은 눌리는 상태에서 개별주 테마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즉, 지금은 종목 장세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돌아설 때 그럴 때 대형주 쪽 공략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지금 환율 떨어지니까 무조건 외국인 들어와가지고 대형주 사주겠지가 아니라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뀐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고 금통위 하나 더 볼까요? 네. 자, 지금 한국은행이 29일 날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경제 성장률을 0%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됐군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네, 지난번에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탈리아 밀라노 시장에서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다라고 강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낮추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이번에 금리를 낮추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니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죠? 네, 그런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네, 대형주들은 조금 네,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네, 개별 테마주나 이런 그 관련 중대형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특히 원전 이런 쪽, 건설 이런 쪽은 들고 계시면은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네, 또 종목장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아침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무료 방송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조금 이따가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